안녕하세요. 중일한문학과 일본어학 교육 전공 석사과정 김지현입니다. 독서보고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도서는 에린 메어의 컬처 맵, 에드워드 홀의 문화를 넘어서, 그리고 이현정의 주어와 주어 교육입니다. 우선 에린 메어의 컬처 맵입니다. 이 책은 비즈니스상에서 겪은 여러 가지 문화적 충돌을 통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거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단순히 서양과 동양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연계하여 설명한다는 점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에린 메이어는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의사소통과 평가, 설득, 조직관리, 의사결정, 신뢰, 이의제기, 일정관리 등 8가지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일본어학에서도 언어맥락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고맥락 대 저맥락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고맥락은 의사소통 시에 화자와 청자 간에 있어 공유된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간접적이고 암묵적인 화법을 중시하며, 저맥락은 직접적,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본이 대표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맥락적인 편이며 미국이 저맥락 문화권에 속한다고 인식됩니다. 저자는 같은 문화권 사람들이어도 자라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고맥락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이어도 단순히 대화를 할 때 또는 같이 일을 할 때 메시지를 파악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맥락, 저맥락 문화권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보다 같은 고맥락 문화권이지만 다른 나라 출신인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오해가 더 생기기 쉽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으며, 같은 문화권이라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 향후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컬처맵에 이어 에드워드 홀의 저서 문화를 넘어서에서도 맥락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며, 앞서 소개한 고맥락과 저맥락의 개념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에드워드 홀이기도 합니다. 맥락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이나 메시지에서는 대부분의 정보가 암묵적으로 나타나며 개인에 내재되어 있어 언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맥락도가 낮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그와 관련된 정보가 명확하게 실려 있다고 주장하며 문화권에 따라서는 맥락적인 코드도 달라진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고맥락 저맥락이라고 해서 꼭 어느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 문화 내에서도 맥락도가 높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낮은 부분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가장 와닿는 예시로 고맥락과 저맥락을 예술에 빗대어서 설명했는데요. 훌륭한 예술은 언제나 맥락도가 높고 형편없는 예술은 맥락도가 낮기 때문에 좋은 예술 작품은 오래가는 반면 단번에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전달력 높은 작품은 생명이 짧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맥락화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며 같은 문화 그리고 사회 내에서도 고맥락과 저맥락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고맥락, 저맥락을 잘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또한 개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이현정의 주어와 주어 교육입니다. 한국어의 주어와 관련된 연구 서적이며 주어와 관련된 개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주어의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고자 이 서적을 찾아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어를 공부함에 있어 특별히 주목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주어의 생략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어에 있어 주어는 필수 성분으로 다른 문장 성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원어민 하자 입장에서는 주어 사용은 그리 복잡한 부분이 없으며 구어체에서는 주어 생략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한국어와 비슷하게 일본어에서도 주어 생략이 나타난다고 저자는 언급했습니다. 제스퍼슨에 따르면 구어체에 고정된 표현에서 주어가 생략되며 의미가 명확한 친숙한 문체에서는 주어보다 더 큰 단위가 생략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 문맥이나 담화 사항에 의해 추측이 가능하며 명령문에서도 주어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한국어의 주어 생략을 통사적 주어 생략, 활용적 주어 생략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의 생략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